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각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이 교만해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정신작용의 어떤 성질이에요. 이 세상에는 본래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동쪽이니 서쪽이니 남쪽이니 북쪽이니 이런 말이 생기게 된다. 이 말. 북한에 뭘 하나 쏴올렸는데 북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인공위성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장거리 미사일이다. 인공위성은 어느 나라든지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북한 주장은 그렇고. 이쪽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엔 결의를 2월 29일 날 합의를 했는데 북한 너가 먼저 어겼기 때문에 식량지원할 수 없다. 북한은 어때요?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2.19 합의를 미국이 어기고 약속을 깨고 식량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 약속 없던 걸로 하고 아예 이 핵사찰단 초청하고 핵실험 유보하고 하는 이런 거 다 없던 걸로 하겠다. 네가 약속을 안 지키니 나도 지킬 수가 없다. 서로 그리 주장합니다. 그럼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저 자식들아 맨날 약속 안 지키는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쪽 편에 가서 물어보면 저놈들은 맨날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인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인간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성질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 왜 그런가? 인간은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떠나서 세상을 본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디서 보느냐, 어느 편에서 보느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똑같은 바다를 두고 한쪽에서는 서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동해라고 그러고 인간이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이 작용이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 요즘 뭐 SNS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기계가 발달해서 똑 좋은 점만 있어요. 부작용도 있어요, 없어요? 부작용도 있지.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사물을 인식을 잘하는 게 좋은 점만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 자기에게 인식되는 게 객관적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화를 안 내는데 물론 그것도 화를 내요. 근데 사람보다 덜 내지. 개가 화 많이 내까 사람 화 많이 내까 개가 짜증 많이 내까 사람 많이 내까 개하고 또 제비하고 비교하면 개가 많이 내겠지. 제비하고 벌레하고 비교하면 제비가 많이 내겠지. 이 정신작용이 발달함으로 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부작용을 이걸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 부작용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성질,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독심이라 그래요. 마음을 죽이는 그런 작용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가 뭐예요? 욕심 내는 거.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이걸 욕심이라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건 동물도 다 있고 사람도 다 있어. 동물은 배고프면 먹으려 그러고 배부르면 안 먹어. 자기가 안 먹는 거 딴 사람 와서 소가 배부른데 딴 소가 와서 풀을 뜯어 먹든지 돼지가 배부른데 딴 돼지가 와서 그 음식을 먹든지 호랑이가 배부르면 토끼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든지 신경 안 써. 근데 사람은 자기 배부른데도 음식을 놔놓고 저쪽에 배고픈 놈 안 줘. 밉다고 안 주기도 하고 돈 받고 팔라고 안 주기도 하고 내 먹으려고 안 주기도 하고 이런 건 다른 동물에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은 이 인간의 정신작용이 낳은 부작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눈을 어둡게 해요. 짐승보다도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괴로움, 갈등, 많은 다람쥐보다도 우리 삶이 못한 건 첫 번째 탐욕 때문에. 두 번째가 진해, 성질 내는 거. 이 성질 내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는데 자기의 중심을 놓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성질인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본 세계를 객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서서 동쪽인데 모든 사람이 다 동쪽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일어나는 작용이 화가 나는 거. 그래서 아까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둡다 이 말 하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뭐가 된다? 사물이 진실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잖아.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죠.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말은 어리석어진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리석음이라는 이런 두 가지 욕심도 들면 흥분하잖아. 그죠? 화도 나면 흥분해야 안 해요? 흥분하죠. 이 정신작용이 차분하지 않고 흥분하면서 어리석어져서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흥분 안 하고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한계 때문에. 한계 때문에. 전모를 다 못 보기 때문에. 봉사가 눈을 감고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다리 만져보고 기둥같이 생겼다. 꼬리 만져보고 빗자루같이 생겼다. 귀 만져보고 부채같이 생겼다. 이거는 욕심도 아니고 이거는 성질도 아니야. 이거는 어리석음이라.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인식을 했는데 착각하는 거라면 이거는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가 있대. 한쪽밖에 못 본다. 다른 쪽을 못 본다. 전모를 못 본다. 이걸 뭐란다?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서 이 정신작용이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 부작용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작용이 덜 발달하는 쪽보다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람쥐도 잘 사는데 사람이 자살하고 이러잖아. 다람쥐 자살하는 거 봤어요? 뜻대로 안 된다고, 먹을 거 없다고 안 하죠. 순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거 없잖아. 그럼 이거는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이 정신작용의 부작용. 그 세 가지. 욕심, 진심, 치심. 그 중에 두 번째, 이 진심, 화나고 짜증내는 거. 이거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인식할 때, 그 인식된, 자기가 인식된 것을 객관적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옳다는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고집이 세다 하는 걸 인정 안 해요. 내가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그건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이라서 그렇지. 내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이잖아. 내가 화를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꿈을 떼는 거 사실이지 않냐는 거야. 네가 늦는 거 사실이지 않냐. 네가 잘못한 거 사실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갈등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괴롭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거기 있는 누구도 자기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우리 남편이 고생하는데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다 애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지. 물론 이제 자꾸 본부도 듣고 하다 보니 나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은 이런 정도지. 전에는 100개는 100개 다 내가 옳았는데 요즘은 한두 개는 나도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수준.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나의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 이걸 버리지 않고는 내가 편안해질 수도 없고 평화가 도래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잘났다는 생각, 내 잘났다는 생각 갖고 상대하고 하다 힘에 붙여가지고 이게 내 잘났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내 잘났다는 생각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옳아야 되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뭐가 생긴다? 억울함이 생기고 그다음 그게 누적이 되면 열등의식이 생기고 내가 못났다는 생각. 내가 못났다. 내가 못났다는 건 내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토끼 내 못났다 이런 생각 없어요. 다람쥐도 내 못났다 이런 생각 없어요. 매미도 내 못났다. 쓰리매미가 울면서 이야 참매미 소리보다 내가 못하다. 왕매미 소리보다 내가 소리가 작다. 내가 곡조가 부족하다. 에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자살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등의식, 이 못났다는 생각은 잘났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다. 역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내 잘났다는 게 근본이에요. 내 옳다, 내 잘났다. 그럼 옳다, 잘났다는 거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는데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는 거를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한다고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없어지고 이게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착각한다. 그때 일어나는 작용. 객관적 사실이란 말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 이 신경이, 이 정신작용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흐려지는 거예요. 안개가 가리듯이. 그러니까 안 보여.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생명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손자병법에도 온갖 방법으로 이기려고 다 하다가 안 된 마지막에 36번째 계책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돼. 일단 살아야 돼. 그래 다시 도망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계책이 도망가는 거는 계책 중에 제일 좋은 계책이. 그래서 동물은 이 계책을 알아요. 싸우다가 죽으면서까지 싸우는 동물은 없어요.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도망간대.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 덤벼요. 왜 그럴까? 그때 정신작용이 미쳐버리는 게. 눈에 뵈는 게 없어지. 보통은 누가 칼이나 총 대고 죽인다 그러면 어때요? 살려달라고 하거나 도망가요. 근데 화가 나면 어때요?
총 쏘는데 뛰어듭니다. 아시겠어요? 칼을 쥐고 있는데 오히려 옷을 벗어가 배를 내놓고 찔러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화가 나면 어때요? 그래 죽여라 이래 나오잖아. 그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건 살고 죽는 걸 넘어버렸어요. 그 용기가 아니고 정신작용이 흥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어둠처럼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고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바로 내 옳다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 잘났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할 뿐이지 동쪽이라고 내 눈에 인식될 뿐이지 저게 동쪽이라고 할 건 아니다. 저 사람 눈에는 저쪽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가라앉히는 건 내가 부족한 줄 아는 것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이해,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인정, 그리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를 하면 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의 위치,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건만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나라는 걸 놓고 객관화할 때 상이 지어진다 그래요. 그 상이 지어졌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게 되면 그걸 아니라고 하게 되면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일어나듯이 모래폭풍이 일어나듯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옳다 하는 것을 내려놓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마음을 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참회다 이렇게 말해요. 잘났다 하면 누워있던 사람 벌떡 안고 앉아있던 사람 벌떡 서고 서있던 사람이 어때?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릅뜨고 뭐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잘못했다 싶으면 눈을 내리감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대고 이 잘못했다 할 때 몸 동작이. 그 절이란 건 뭐다? 잘났다 하는 거를 버리는 몸의 표시, 그걸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한다. 절은 다리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리 운동하기 위해서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근데 여기 다리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많이 하면 좋다고. 300배, 800배, 1000배, 3000배 이렇게 걷기 훈련 삼아. 경쟁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걷기 훈련도 좋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를 낮춘다. 자기 옳다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걸 무너뜨리려니까 그렇게 하루에 3000배씩 열흘을 하고 100일을 해서 그걸 무너뜨리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냥 참기 내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나서 108배 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그래. 이거는 성질이라 그랬으니까.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그러다 보니 자기 옳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그게 굳어지면 이제 많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렇게 늘 일어나지만은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나의 인식일 뿐이지. 저 사람 저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 내가 그걸 사로잡히니까 성질이 올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경직된 거를 부드럽게, 흥분한 거를 가라앉히기, 잘났다는 거를 내려놓기. 이게 이제 참회예요. 그래서 절을 하라. 절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은 이유 아시겠죠? 뭐 하느님 뭐 해주세요. 부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절이 아니에요. 이 정신작용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병을 치료하는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하루에 108배 하고 주말마다 한 300배든 500배든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1000배를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3000배를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10,000배를 하고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잘났다, 내 중심이 되는 걸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이 부작용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줄 알아 매일 108배 참회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드럽게, 자기를 편안하게, 자기를 깨어있도록 해나가서 자기를 아름답게 갖고 나간다. 불행에 빠지는 자기를 건져서 행복하도록 해나간다. 이런 얘기. 이것은 자기를 정화하는, 깨어있도록 하는 수행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면 저녁에 해도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되니까 운동도 되고 참 좋아요. 정신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게 한다. 또 걷기도 돼요. 자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는 걷기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됐다. 일석삼조, 일석오조 이렇게